네, 얼른 물 챙겨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번엔 판사다. 판사님이 마신 술값 김만배 앞으로 달아도. 자, 이거 내 앞으로 달아도 얼마면 되니? 뭐 이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이번엔 판사다. 판사님이 마신 술값 만배 앞으로 달아둬. 야, 대단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만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김만배에서 시작해서 김만배로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고, 뭐 이길강이라든지 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거의 이 사업을 주물럭거린 거나 다름없죠. 맨 처음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이른바 약속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50억 클럽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 50억 클럽. 이 사람들한테 갈 돈이 모두 320억. 50억 클럽 5명. 최재경, 홍석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최재경과 곽상도와 김수남은 검찰 출신이죠. 박영수도 검찰이고요.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이 4명은 검찰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 김수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었죠. 곽상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검장으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수 서울고검장이었습니다. 최재경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정수석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도 했었고요. 또 오랫동안 특수통 검사로 날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었죠. 그 다음에 홍석근인가요? 자, 이분은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약속그룹 300억, 각각 5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창근, 그 다음에 강형구인가요? 강형구 이렇게 해서 모두가 320억 약속그룹이 있고요. 이게 처음 나오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 충격을 줬었죠. 그 다음에 50억 클럽과 5억 클럽이 있었고, 그 다음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재작년입니다. 벌써 재작년 10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화천대유, 그러니까 김만배와 고문 계약을 맺은 4명의 언론인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모 씨가 있고요. 모 경제신문 선임기자인 김모 씨, 그 다음에 모 언론사 부국장인 신모 씨 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김만배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각 언론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받아 처먹었다라는 것이 하나둘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얘기가 대장동 막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라는 말이 이때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겁니다. 아, 기자분들 다 형님이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야, 돈 정말 많이 들어간다. 이게 김만배 얘기죠. 정영학 녹취록이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분들 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아우, 대장동 막느라 지쳐. 돈도 많이 들고, 이놈 정리하고 나면 또 한 놈 나오고, 이놈 정리하고 나면 숨어있다 또 나오고, 야, 정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김만배 녹취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이라고도 말하고,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50억 클럽에 이어서 숱한 대장동의 기자들이 또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고 2억씩 줬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차용증이 무지 많대. 분양받아준 놈도 있대. 자, 누구야 도대체?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놈이 도대체 누구야? 알고 봤더니 예, 한겨레 신문의 석진환 기자였죠. 제가 석진환 기자도 뭐 좀 알아요. 잘 안다고는 못하겠고 알아요. 기억하기로 2014년인가 2016년인가 그 어간에 석진환 기자가 저와 그렇게 친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랑 매를 한 대 같이 피자 그랬나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랬던가 하여튼만 나를 별로 안 친한데 따로 만나자 따로 보자 그러더라 잠시. 그래가 이제 대법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석진환 기자가 저한테 김만배 선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돈 많은 사람이냐. 그래서 원래 돈 좀 많다. 집안에 상속 받은 것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더라. 아파트 같은 거 많이 팔았다더라. 그러니까 뭐 시행사를 했느냐 뭐 이렇게 좀 꽤 차곡차곡 뭐 좀 꽤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막 대답을 해주다가 갑자기 근데 왜 그걸 묻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잡았구나. 네, 그랬어요. 뭘 잡으셨군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써야지 왜 안 써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물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확 써야지. 예? 써야지. 만약에 안 쓸 것 같으면 왜 만약에 각각 잘 알던 사람이라 이 정 때문에 못 쓰겠다. 그러면 돈이 확 뜯어먹든가 하면서 내가 막 웃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정말 농담으로 써야지. 안 쓸 거면 돈이라도 확 뜯어먹든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써야지 라고 하니까 그 석진환 그 기자의 표정이 아이 그럼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라는 표정이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왜 못 쓰겠어요? 왜 뭐 알도 뭐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쓰기가 미안해? 그럼 돈이라도 잔뜩 뭐 뜯어내든가. 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뒤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설마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이 도덕관념을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된 건 아닐까? 사실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별 생각 없이 약간 좀 질르듯이 좀 세게 농담하듯이 한 말이 두고 후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 석진환 기자한테 같은 경우에도 아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써야지 라고 그냥 원칙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뻔한 얘기 하지 말고 하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좀 그때 좀 그래서 아이 그러려면은 뭐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든가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걸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이걸 그 몇 년 동안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왜? 나는 농담이었거든. 그리고 야 왕창 뜯어먹어! 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뜯어먹을 거라 생각을 못했지.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예? 뜯어먹어! 야 기사 안 쓸 거면 뜯어먹어! 이게 진짜 뜯어먹으란 얘기야? 참.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난감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할 때 그 주심 판사였던, 주심은 아니었구나. 재판장이었던, 아마 재판장이었나? 주심이었나? 하여튼 뭐, 강일원 그 헌법재판관이 기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통진당에서 뭐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뭘 하자 그 해와 전화국 폭파시키면 된다 구로 전화국 폭파시키면 된다 뭐 안산에 뭐 가스 저장고 있는데 그거 폭파시키면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 농담이었을까요 진담이었을까요 라고 기자들한테 묻는데
그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을 거예요. 농담이기는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긴 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는 그때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괜히 했나? 예, 통진당 해산되고 나니까 그 얘기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츰차츰 말하기, 글쓰기가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나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진담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분명히 나는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두려움을 딛고 기사를 쓸 수 있지. 만약에 내가 한 말이 의외의 결과가 생긴다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글쎄 그게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때 그때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으로 부작위 살인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부작위 살인죄가 그게 아마 세월호 사건이 네 번째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번째 적용되는 사건이었는데 대형 참사에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건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과실치사가 인정된 사례는 있으나 이 대형 참사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가 없는데, 그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되게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부작위 살인죄를 법전에서 찾아낸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들한테 이거 적용 안 되나요? 하고 기자들한테 야, 적용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고 기사 막 쓰고, 그래 나중에는 진짜로 그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세월호 선장은 그래서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실을 얘기를 했고 꼭 적용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겁게 처벌받은 사람이 나오면요, 실제 상당히 겁납니다. 예. 요즘 그래서 갑자기 석진환 기자랑 얘기했던,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덜컥 나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연루가 된 걸로 나오는 것이 50억 클럽과 기자들, 기자들은 차용증 이런 얘기 나왔고요. 특히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A 기자들이 각각 금품을 받은 걸로 이게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는 6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9억이라고 하죠. 한겨레 신문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9억으로 나왔다고 하죠. 자, 그런데 50억 클럽과 기자 뒷돈에 이어서 판 검사들한테 돈 뿌렸다라는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검사한테 돈 뿌린 정황이 엊그제 보도가 됐습니다. 남욱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판사 검사들과 수없이 골프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 기자들한테도 용돈 줬다고 그러죠. 그 역시 골프 치면서. 판사 검사들하고 골프 칠 때 누구 갈 것 같아요? 판사 한 명, 만배, 기자 한 명, 그 다음에 대장동 업자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건설업자 한 명, 이렇게 4명이 가요. 또 이 건설업자 대신에 뭐 다른 사회 유력 인사가 온다든지, 뭐 고위 변호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4명이 골프를 칩니다. 골프팀을 만들어요. 항상 만배형은 골프팀을 만들었고요. 오전, 오후 각각 골프를 하나씩 뛰어요. 오전, 오후. 주말에는요, 자기가 내탕 뛴다 그랬어, 나한테. 내탕 뛰면서 형이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용진아, 너도 혹시 골프 치냐? 그래서, 형님, 제가 골프는 못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넌 도대체 법조팀장까지 하면서 골프도 안 치고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빨리 배울게요. 그랬더니,
그때서 자기 이렇게 넋두리를 막 늘어놓는 거야. 내가 형이 말이야, 평일에도 골프 치고 주말에도 골프 치고, 평일에는 한 게임만 하는데 주말에는 오전 오후로 네 게임을 뛴다. 네 탕을 뛴다, 네 탕을. 네, 너무 힘들다. 용진이 네가 이럴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그러더라고요. 나도 빨리 골프 치란 얘기지. 그래서 아유, 예, 빨리 배워서 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하고 돌아 나오면서, 이거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 골프 치지? 씨, 뭐라는 거니? 하고 내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지. 자기는 정말 골프 많이 쳤던 거야. 그래서 주말에는 오전 팀, 오후 팀을 따로 뛰기도 하고, 좀 세분해가지고 새벽 팀, 점심 팀, 오후 팀 이렇게 세 팀을 나누기도 했대요. 그래서 하루 주말에 총 6번을 뛰기도 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왜 밤에 야간 골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뛰었나 봐. 자, 그런데 골프 칠 때마다 한 사람은 판검사, 한 사람은 김만배, 한 사람은 동료 기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무슨 업자, 또 외부 손님, 변호사, 이렇게 끼워서 팀 만들어서 골프 치는 거야. 얼마나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자기 돈으로 가고, 참가자들한테 다 용돈 줘. 그러니까 한번 골프 치러 갈 때마다 500만 원 든다는 소리가 나오죠. 한 검사 기자들한테 그냥 이건 이렇게 용돈 준 거야, 용돈 준 거. 크게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용돈 준 거야, 용돈 준 거.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조인들한테 로비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나요? 라고 하니까, 판검사들하고 수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죠. 김만배에 대한 수사는 별로 안 됐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 김만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다녔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이번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아졌나요? 아닙니다. 언론 보도,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야. 수사를 안 했다는 거지, 솔직히. 자, 보십시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다. 자, 이 사건 수사를 못한다. 자, 검사들도 돈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못한다. 검찰 수사 내가 깔끔히 막았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외에 내가 사적으로 들어간 돈은 정말 많아. 누구한테? 검찰한테. 자, 그렇지. 터지면 대장동 사업 못해. 당시 깔끔히 다 막았잖아. 이 당시 뭐야?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어요. 자, 이때 터지면 이 대장동 사업에는 여기서 검찰 수사를 이 김만배가 다 막았다. 공적으로 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사적으로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나오죠. 자, 그냥 용돈 준 거 외에,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관리하던 사람은 이런 거야. 법 출입하는 법조 출입 기자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싹 한 100만 원씩 뿌려. 쭉 뿌려.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씩 그냥 쭉 한번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써야 되는 기자들이나 검사들이나 판사들한테는 돈을 따로 더 줘. 억 줘. 최소 이 기본 단위가 1억이야. 뭐 중앙일보 9천만 원. 정말 특이한 사례고요. 자, 일단 억이야. 무조건 억대. 그렇게 보면은 저 채널A
배혜림 기자는 약간 억울할 것 같아. 신발도 나는 한번 2, 300 한 줄 알았더니 2, 300까지도 안 가는 모양이 뭐 스니커즈, 그러니까 조금 뭐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비싼 어, 썩 명품까지도 아닌 모양이야. 그러니까 좀 억울할 것 같긴 해. 남은 억울 받았는데. 자, 여튼 자,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깔아놓고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제대로 줘야 돼. 그러면은 10억 아니면 집 안겨주는 거예요.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로비 대상에는 기자, 검사, 판사 다 포함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죠. 얼마 전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내용이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2021년 10월경에 검찰이 역삼동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 휴대전화를 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두 명의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와 이모 부장판사가 김만배한테 술 접대를 받았더라. 외상술도 먹었더라. 심지어 어떻게 이 두 판사가 가서 술을 마시면은 그리고 그냥 가. 그 외상이지 외상. 외상술은 누가 갚아준다? 만배가 갚아준다. 그래서 뭐 한 두어 달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거기 외상 얼마나 있냐? 하고 돈을 갚아줬대. 그래서 실제로 1,500만 원씩 한 석 달을 거쳐서 전달된 그런 정황이 나와 있다고 하죠. 이게 검찰 수사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제? 2021년 10월에, 재작년 10월에, 2년 전에 이미 검찰은 다 알았던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대장동 사건 자꾸 엉뚱한 대로 계속 이재명한테 끌고 갔던 거예요. 이재명한테 올 사건이 아니죠. 이재명한테 돈이 안 왔어. 유동규한테 돈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끝이야. 자, 여기서 보면 대장동은 크게 구조가 있어요.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 여기에 섞여 있는 애들은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로비도 하고 돈도 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일당들이야. 이 일당들은 이익금을 나눠 가지죠. 이익금 분배를 하는 팀이 있고, 자, 이들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50억 클럽 같은 사람이고, 한겨레 석진환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억대로 돈을 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로비한 경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로비한 건 아니지만 판사, 검사, 기자들한테 야, 형이 이렇게 돈 많이 쓰는 사람이야. 혹시 형이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줘. 알았지? 야, 형아가 알지? 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그냥 쫙 뿌린 돈이 또 1인당 100만 원씩은 됐던 거지. 야, 근데 만배형, 나는 왜 한 번도 안 사줬어? 나 참내 이 양반. 나한테 되게 친한 척 했거든. 진짜로 되게 친한 척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형이 살게, 형이 돈 낼게,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와가지고, 야, 형아, 용진아, 너 저기 커피 좀 사와라. 그럼, 난 네? 이러고 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형이 다른 사람한테는 가오 잡지만, 나한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삥 뜯긴 것 같아. 이제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삥 뜯긴 거야, 이 양반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딴 사람한테는 커피 사주면서 나한테는 커피를 사오라고 그러냐? 야, 정말. 진짜 난 그래서 나 친한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야, 진짜. 속았어. 자, 어쨌거나, 역삼동 유흥업소. 이게 어디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삼동 유흥업소는, 아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자주 갔다고 하는 룸살롱이 역삼동에 하나, 논현동에 하나 있고요. 논현동 룸살롱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논현동 룸살롱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그렇게 자주 간 곳이라고 해요. 상당히 돈을 많이 썼대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왔다고도 하고요. 거기도 인당 200만 원이래지 아마. 근데
2, 3일에 한 번씩 왔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몇 억 날라가는 건 일도 아니야. 하여튼 자, 돈 많이 뿌렸다는 얘기지 뭐. 자, 근데 이 판사님들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술 접대 받는 건 물론이고 만배형이 없을 때 그냥 가서 술을 마셨대.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술 마시고 외상 그어 놓으면은 나중에 김만배가 갚아줬다는 거야. 자, 이거 전형적으로 예, 영화에 나오는 그냥 전형적인 이 악덕 공무원 수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예. 진짜 뇌물에 찌든 판검사의 전형 아닙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둘 다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특히 이 사람은 내가 좀 친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되게 호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양반 좀 까칠했어. 그래서 이 사람 야 그렇게 까칠하더니 네가 이러냐? 라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양반은 내가 좀 충격이야. 이 두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이모 현직 부장판사, 김모 전 부장판사 두 사람 다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되게 까칠했어. 나한테 좀 하여튼 내가 한번 벼르고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엄청 까칠했던 한 사람, 그 다음에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한 사람이 모두 다 만배한테 이렇게 술을 얻어먹고 심지어 외상술까지. 야, 그 만배가 없는데도 술 먹고 달아놓고 하면은 만배가 돈 내주는 거 아니야. 달아놓고 이게 진짜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닙니까? 야 만배 앞으로 달아도 하고 난 나가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부패 공무원 아닙니까? 예? 부패 관료? 예, 여기 있었네. 야 놀랬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술이라도 먹으러 가서 분명히 나도 만약에 이 두 사람이랑 이렇게 진하게 술을 마시러 갔다 그러면은 만병이 말에는 그 술집에 가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워낙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되게 힘들어해요. 싫다기보다 제가 그렇게 노는 거 힘들어해요. 제가 노는 거는 좋아하지만 액티브하게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는 멍 때리고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안 어울렸죠. 만약에 이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면 저도 아마 만배의 늪에 빠졌을 겁니다. 악질해요. 예.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한 100억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모 판사가 있었을 거예요. 예. 넥슨의 주식을 받아서 일본 넥슨 주식으로 바꿔치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일본 넥슨 주식이 상장되면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봤다는 시세 차이가 없다는 그 모 판사 얘기하시죠? 제가 그 판사하고 친했잖아. 그 판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원래 증권 이런 거 수사를 했었어. 그래서 그 판사한테 그 검사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좀 들어보려면은 주식 얘기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가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런다? 어이 장프로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아니 관심이야 있죠. 투자할 생각이 있어? 아니 좋은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하죠. 내가 소개 좀 할래? 뭔데요? 넥슨이라고 들어봤어? 넥슨이 뭐예요? 카트라이더 알죠. 거기 주식이라면은 아이고 땡빛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그러더라고.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살래? 그래서 그거 사기 어려울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면은 살 수 있지.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살래? 이러더라고요. 한 3천 사야 되나? 이랬더니 에이 3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러더라고요. 얼마를 사야 돼? 억은 사야지 억은. 그래서 제가 그 돈은 없는데요. 이랬더니 그 누가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하나 빌려서 하지? 예? 누가 저한테 돈을 억씩이나 빌려줘요? 그러니까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주식을 돈을 빌려서 하냐?
중요한 격언이 있잖아요. 주식은 자기 돈으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에이 뭔 소리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왔어. 근데 그때 네 할 거예요 그랬으면 나 그때 100억 버는 거였어요. 대신에 저도 그 검사랑 같이 감옥 갔겠지. 여튼 그 진모 검사 감옥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하튼 제 주변을 이렇게 스쳐서 숱한 돈 벌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못 벌었네요. 예. 참 당혹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나쁘진 않네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만병 참 너무했다. 자, 이렇게 판사들도 돈을 받았다. 예, 김만배 이름으로 외상까지 걸었더라. 그래서 부장판사의 외상 술값을 김만배가 대신 갚아줬다라는 정황까지 등장을 하더라. 대단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 50억 클럽은 김만배가 자기가 그 신세를 진 사람한테 보은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래서 50억 클럽은 보은 클럽. 그 다음에 천화동인은 자신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 분배용, 그리고 기자들 뒷돈은 보험용, 그리고 혹은 바꿔먹기용. 그러니까 뭔가 걸렸을 때 기자들이 뭔가 포착해서 수사를 취재를 들어왔을 때 이런 거지. 얘 뭐시기야? 그 형아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좀 봐줘라. 근데 돈 받은 거 있는 기자들이면 형아가 하는 일이야. 좀 봐줘라. 라고 하면 그거 기사를 쓰기가 힘들어지죠. 그 순간에. 내가 만배한테 돈을 한두 푼 받은 게 아닌데.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김만배였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제가 지금까지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뿌린 돈, 그 다음에 50억 클럽 이러는 거 다 합쳐보면은 적어도 한 6, 700억 정도는 법조계에 뿌리고 다녔던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웬만한 사람은 우리 만배형 돈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대법원에서 좀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라든지 중앙지법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라든지 검찰, 대검, 중앙지검, 고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가 만배의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법조팀, 그 언론사들 중에서도 대검, 대법원, 중앙지검에 출입했던 기자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띈다 했던 사람은, 그리고 대법원에 출입했던 기자들, 그러니까 법조팀장들은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뭐 무난할 겁니다. 예. 걔 중에는 나는 정말 안 받았어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나 정말 안 받았어라고 개별적으로 입증과 소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장용진도 돈 받았다는 소문이 돌겠어. 참네. 야이씨 내가 돈 받았으면 검찰이 벌써 깠을 거다. 이씨. 아유 나 죽이려고 지금도 눈이 뻘게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잖아요. 예, 대검에서 모니터하고 있다가 그대로 갖다 일러준대. 내가 욕했다, 뭐 누구 욕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서 일러줘가지고 한 달쯤 뒤에 되면 초장 날라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 받은 게 있었다, 뭐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었다, 그랬으면 벌써 나 죽었어 이 사람들아. 아유 씨, 아유 진짜 열받네.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좀 그 기사 좀 쓴다.
여기저기 영향력을 좀 미친다라고 했던 사람 같으면 만배영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한참 2016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2012년부터 용감한 기자들 출연하면서 조금씩 얼굴 알려나갔고 2016년부터 제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공중파도 많이 출연했었고 KBS 같은 경우는 아침마당인데 출연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꽤 얼굴이 알려져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만배영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요 타깃, 그러니까 로비 타깃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안 왔지? 진짜 의문스럽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자면 당연히 쟤 받았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런지도 모르겠어. 정말 이상하네. 만배영 나는 신경 안 쓰이디? 야 놀랍네. 참. 아, 나 정말 나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죠? 나한테 친한 척 했던 거는 나랑 그 척지기 싫어서 정말 싫어하는데 척지기 싫어서 친한 척 한 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랑 진짜 내가 진짜 친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아,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만배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는 가만히 보면은 검찰, 판사, 기자, 이 법조계의 이 주요한 사람들이 모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자, 그런데 이 수사를 검사한테 맡겨두고 있고 이것의 보도를 기자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고 제대로 보도가 될까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대장동은 예, 특검으로 가야 한다. 지금 검찰 이왕 이재명은 못 잡아넣는다고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러면 대장동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지금쯤 되면은 대장동 특검이 나와야 돼요.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그런 얼빠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던데, 예, 그 사법 리스크 아니야 이거. 진짜 그 대장동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썩은 단면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겁니다. 판사, 검사, 기자, 변호사가 한데 똘똘 뭉쳐져서 함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